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 간의 최고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디 하만은 선수와 클럽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만은 다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를 겨냥했고 다음 경기의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올해 노이어가 공을 잘못 잡거나 김민재가 공을 긁어낸 보험전처럼 운이 좋았던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비수 머리 위로 공을 플레이할 때 노이어의 타이밍이 몇 번 실망스러웠습니다. PSG 경기에서도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추는 상황을 두세 번 겪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특별한 경기에서 이기고 싶고 최고의 선수들은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파리전에서 출전 가능한 선수들은 토요일에도 출전 가능합니다. 지난 몇 경기의 결과는 좋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승리에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고전적이지만 게임에는 이런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에 대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최고일 때도 있고 때로는 최악일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수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비수들을 믿으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때로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매우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비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팀을 위해 준비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매우 강하게 압박합니다. 역습 시에도 위험합니다. 윙에서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일 때는 플레이를 구축하는 데도 매우 능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르트문트와의 매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즌 중 가장 큰 경기이자 BVB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선수들은 이런 경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고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수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과 함께 선수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이곳의 훈련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경기 연습도 중요합니다. 마티스 텔은 바이에른에서의 예비 역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텔의 경우 최근 몇 주 동안 겨울 이적과 강하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텔은 머물면서 자신의 정규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선호해왔으나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월 임대 이적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외에도 영국과 스페인 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는 오랫동안 FC 바이에른의 이슈였으며 알폰소 데이비스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스의 에이전트와 2024년 또는 2025년 자유계약 선수로서 계약 보너스를 받는 조건으로 구두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맨유의 새 감독인 루벤 아모림은 최근 데이비스가 영입 목표라고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가 합의하여 여름에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데이비스를 대체할 후보로 테오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의 미래가 불확실했던 지난 여름 이미 에르난데스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내년 챔스 출전에 실패하면 이적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테오 선수의 계약은 2026년에 만료되며 밀란의 이전 요구 가격인 1억 유로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내년 여름 예상 가격은 약 6천만 유로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데용은 2025년 여름 바이에른에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랭키 데용은 내년 여름에 FC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으며 바이에른의 가장 유력한 영입 대상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거의 9천만 유로에 계약한 이후 27세의 이 선수는 높은 기대치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바르셀로나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고 발목 부상 이후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해 이번 시즌에 9번만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또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봉 3,500만 유로를 받는 데용은 팀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급여 삭감을 포함한 계약 연장에 대한 그의 반대는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고, 현재로서는 2025년 여름 이별이 유력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수를 무료로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수년 동안 대용의 잠재적인 구매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드필더의 템포 조절 능력을 갖춘 그는 바이에른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외의 다른 유럽 최고의 클럽들도 대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첼시와 리버풀 그리고 인터 밀란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용은 분데스리가 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많은 패배에도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했으며 현재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펩의 재계약은 바이에른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펩은 이제 자신이 남겠다고 말했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펩은 선수들에게 내가 너희를 발전시키고 여기서 더 나은 선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알라는 바이에른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면 시티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